반갑습니다.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. 최근에 제가 올해 투자했던 아파트 투자 관련해가지고 제가 속사정이 좀 있었는데요. 관련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슬기롭게 현명하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.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경매 개시 이력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우리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그 뒤쪽에 보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. 갑구에 보면 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, 감류, 권리상의 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, 뒤쪽 편에 을구에 가면 여러 가지 뭐 내용이 나오지만 뭐 소유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, 뒤편에 가면 혹시나 은행 관련해서 대출이 있는지,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다 관련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, 이 집을 제가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이게 금매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죠. 관련해서 부동산 소장님과 통화도 하고 이런저런 뭐 얘기도 하고 동호수도 알아가지고, 그럼 여기 소장님 등기부등본 한번 좀 보내주실래요 해서 봤더니만, 그때 당시 소장님도 놀래고 저도 놀랬습니다. 왜 그랬냐면, 집을 파시려는, 그러니까 매도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나오죠. 근데 이분이 소유권을 획득한 지가, 그러니까 매수를 한 지가 1년이 채 안 되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팔지? 왜냐면 양도소득세도 있고 뭐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지만, 제가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빨리 팔지? 뭐 문제가 있나 이 집에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랬던 것이, 잔금하고,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입니다. 이분 작년에 그러니까 샀겠죠. 작년에 매수를 해서 잔금을 하고 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경매를 당했다가 다시 취하했다, 이런 내용이 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. 이게 도대체 뭐지? 왜 은행 통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갔다가 다시 보니까 경매가 다시 취하됐다가,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, 은행에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렸는데 계속적으로 뭐 이자도 안 내고 하다가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거 경매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갚았겠죠. 그 사이에 뭐 돈을 어떻게 해서 마련해서 이분이 갚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를 하려 하다가 취하를 됐다. 근데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, 저는 근저당, 아까 을구에 보면 근저당 설정이라 돼 있는데, 저는 지금까지 뭐 10년 정도 넘게 투자를 하다가 다 근저당 보면 다 은행이 뭐 아니면 뭐 제2금융권에서 거기서 다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를 이분이 뭐 120%를 잡든지 130%를 잡든지 해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은행에서 얼마 빌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, 개인이, 그것도 다른 개인이 2명이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딱 잡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죠. 소장님 이거 뭐죠? 소장님도 이거 여기 일반 사람이, 그러니까 채무자인 것 같아요. 채권자 채무자 관계겠죠. 이 실제 집주인하고 이 돈을 빌려주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넣는데 그냥 뭐 말로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, 그럼 너 부동산 있다고? 그럼 너 부동산에다가 근저당 잡아놔 되지? 라고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집 산 지 얼마 안 됐고, 또 경매 관련해서 그런 취하된 적도 있고, 근데 개인 또 별다른 다른 두 명한테 또 돈을 이렇게 또 빌려가지고 이런 경력이 있나? 이게 도대체 뭐지? 이 사람이 도대체, 이게 집주인이 뭔가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매도를 하라고 내놨겠죠, 부동산을. 소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.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서 살 것도 아니고, 저는 전세를 놓으면서 바로 잔금을 하려고 했는데, 이거 들어오실 분도 이거 불안해서 들어오시겠습니까? 이거 전세 사실 분이. 소장님도 맞다, 이런 데는 전세 들어오기 힘들 건데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, 이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용이라든지 돈 거래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, 저랑 이제 부동산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,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뭐 해결책이 있는 게 있냐라고 해서 부동산 소장님이 아시는 법무사 그런 사무장님께 통화를 막 일단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.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냐 하니까, 법무사 쪽에서 단 하나의 그런 해결책을, 솔루션을 줬는데, 그게 무엇이냐면, 그 사이에,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약서 쓰고 계약금 보내고 보통 한 달 또는 2달 정도 있다가 잔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한을 앞당기라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 매도자분이 또 다른 뭔가 채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압류, 감류가 또 들어온다거나,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또 근저당이 또 설정된다거나 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, 이렇게 하지 말고 계약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전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해결책을 줬습니다. 그래서 세입자를 막 찾아봤죠. 부동산에서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여기 다 올수리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, 또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공실이었습니다. 이거 집주인은 다른 데 살고 계시고, 이거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이 최적의 상태가 됐던 거죠. 집주인이 수리해도 됩니다, 계약서 쓰면 바로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, 그러면 수리 기간도 최대한 빨리 타이트하게 해서 3, 4일 내로 끝내고, 이 인테리어 소장님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겠죠. 모든 것이 협의가 다 되고, 그러면 전세 들어오실 분이 언제 들어오시면 되냐 물어보니까 한 달 있다가 저쪽 전세가 끝나고 돈 받아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계약을 지금 하지 말고
그분하고 맞추기로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오실 분하고 맞춰가지고 시간이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도 등기부등본 떼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계약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으로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한 거죠. 한 달 정도 거의 가까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직 물건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권리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매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. 뭐 다 일정 맞춰줬으니까 제가 더 이상 가격을 더 호가 내리지 않겠습니다. 대신에 일주일 제가 이 전세입자 들어오는 그 다음 전세입자 들어오는 일주일 고전에 계약서를 쓰고 특약상에 제가 넣었습니다. 요 일주일 사이에 뭔가 채권 채무상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 근저당 문제 또는 이 부동산 권리상에 뭔가 변동사항에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건 계약 취소다. 그 다음에 계약금 2배 환불을 해라. 매도자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죠. 그럼 매도자분이 더 이상 내가 뭐 돈 빌릴 그것도 없고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면 알겠습니다. 법무사하고 다 동의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이제 저쪽 전세입자도 들어오는 것도 다 일주일 뒤로 협의가 다 됐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원만하게 다 됐다는 거죠. 전세금 받아가지고 전세금으로 어떻게 됐냐면 각각의 이 개인들 두 분에게 채무를 다 갚고 관련해가지고 다 근저당 해지를 다 끝냈다는 것이죠. 관련해가지고 이 좀 불안하지만 아마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잘 들어오기 힘들었을 건데 이 부동산 소장님의 아는 지인이었고 또 책임 없이 법무사 쪽에서는 최대한 빨리 계약과 동시에 잔금하면 된다.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세 잔금과 매매 잔금과 다 똑같이 근저당 설정 해지 모든 동일한 날짜에 모든 것이 끝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약속과 이런 뭐 계약서 서명 매도자분의 일주일 상간으로는 아무런 권리상 문제가 없게 하겠다.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다 계약 취소하고 내가 계약금 2배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모든 이런 것 절차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경우가 저도 뭐 처음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. 이거 이런 권리상의 문제가 많은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시라도 또 내가 내 재산상의 손해 또는 들어오실 분이 전세가 또 안 맞춰져가지고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라고 포기할까도 했었는데 워낙 가격이 좀 금매로 나왔었고 원하는 동호수 정말 위치가 좋아가지고 뭐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관련해가지고 이 부동산 소장님도 정말 애를 많이 쓰셨고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없이 안 생기려면 법무사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전세하고 매매하고 근저당 해지를 최대한 빨리 하자. 계약서 쓰고 뭐 한두 달 뒤에 점검하지 말고 바로 하는 걸로 하자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원만하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제가 등기부등본 받고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해결됐더라고요. 제가 관련해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니까 경매 개시 이력도 있었고 개인 채무 관련돼서 다른 두 분이 각각 근저당을 설정했던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결해서 잘 풀어가지고 전세 들어오실 분도 안정적으로 잘 사시게 됐다. 뭐 이런 또 그 사이에 인테리어 소장님과 일정을 잘 맞춰가지고 수리도 완벽하게 다 했다. 등등 해가지고 잘 원만하게 마무리돼서 아무런 이제 권리상 하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잘 탈바꿈이 되었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. 오늘 역시 여러분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.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